예. 벌써 26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컬트 장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돈 내고 영화 보러 가서 약간 고문받는 느낌이라 오컬트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파묘라는 작품은 그래서 제가 실제 이게 흥행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화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컬트 장르가 이렇게 장르물적인 재미를 가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파묘라는 작품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오컬트 하면 주로 공포를 느끼는 어떤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 인물들이 이제 혼자 있거나 혼자 뭔가 무서운 상황에 탁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자꾸 많이 보여주거든요. 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어요, 영화를 보면서. 근데 이 파묘는 좀 독특하게 약간 케이팝 무비 같은 어떤 장르적 성격을 좀 갖고 왔거든요. 케이팝 무비 뭔지 아시죠? 뭐 도둑들 같은 작품에서 나오는 독특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여러 인물들이 뭉쳐서 뭔가 하나의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케이팝 무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파묘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그 4명의 인물이 각각 갖고 있는 능력치들이 있어요. 그 중심축을 딱 잡고 있는 김고은 씨가 연기한 이 화림이라는 무당은 뭘 하겠어요? 구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어떤 집이라든지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을 뭐 굿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치를 갖고 있는 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무당을 보조해주는 봉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도현 씨가 연기한 이 봉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봉길은 일종의 굿에서 본인의 몸을 내주는 약간 빙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무당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최민식 씨가 연기한 상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결국은 묘자리를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대로 풍수에 맞게 무덤을 잘 썼는가 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뭔가 불길한 게 있으면 이걸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상덕이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장을 하거나 할 때 이 염을 해주는 그 장의사로서 이 영근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유해진 씨가 이 역할을 했는데, 이 4명이 각각의 자기의 고유의 직업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뭉쳐서 이 묘자리를 잘못 써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아픈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팝 무비이기 때문에 4명이 등장한다는 거에서 일단 안심이 돼요. 오컬트 장르에서 내가 아까 제일 싫어한다는 게 혼자 무서운 공간에 들어가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이 4명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같이 가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그 중심을 딱 잡아주는 건 누굽니까? 화림 역할을 하는 김고은 씨와 상덕 역할을 하는 최민식, 이 두 사람이 균형을 딱 잡아주면서 뭔가 든든해요. 이 세계로 들어갈 마음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컬트 장르 같은 약간 마니아성 있는 작품이 사실은 대중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런 장르적 코드들을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품은 그걸 아주 잘 썼다는 거죠. 이 장재현 감독이 아마 사바나 이런 걸 하면서도 이런 코드들을 계속 운용해왔던 어떤 묘가 이번에 좀 약간 폭발력을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곡성이란 작품을 보면 거기서 불타는 장면이라든지 굉장히 뭔가 불길한 상황들이 막 뭉쳐져 가지고 나머지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이게 확 바뀌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파묘에도 그런 에너지들이 막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는 뭔가를 파내는 이야기가 갖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뭔가를 파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뭐 궁금하죠.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 이 공포감과 뭔가 기대감, 궁금증, 이 두 가지가 막 맞물려 있는 부분들, 이게 주는 힘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파묘는 제목에도 들어가 있지만 뭔가를 파낸다는 측면에서 그 행위가 주는 호기심, 이 부분을 관객한테 끊임없이 던져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팔 때 그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것도 뭐 그냥 파는 게 아니잖아요. 묘를 파내는 거잖아요. 흥미로운 건 이제 이 작품이 전반과 후반으로 이렇게 좀 약간 두 가지 이야기를 뭉쳐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앞부분에 처음에 이제 딱 땅을 파냈더니 그 무덤에 얽힌 하나의 서사가 있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안에 또 하나의 관이 발견이 되면서
그 관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두 번째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엔 오컬트로 시작을 하지만 뒤로 가면 약간 그 항일 코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남겨져 있던 잔재들, 우리가 흔히 쇠말뚝하면 다 이해되는 것들인데 그 쇠말뚝에 얽힌 일제 잔재, 이거를 어떻게 청산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 깔려 있어요. 그럼 여기서 파낸다는 의미가 좀 새롭게 느껴지죠. 아까 파낸다는 거는 뭔가 묘를 파내고 뭔가 불길한 무언것이 나올 것 같은 오컬트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지만, 여기서 지금 일제강점기에 대한 의미에서의 파낸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친일파 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훅 지나왔던, 그래서 그냥 묻혀져 있던 진실을 파내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게 함의가 확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냐면, 아까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 두 가지가 뭔가 엮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이런 얘기가 대사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다 쇠말뚝 얘기하면. 이 한반도의 형상이 사실은 이 범의 형상이고, 그 범이 저 대륙을 향해서 이렇게 탁 포효하는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기를 끊기 위해서 일제시대에 그 혈자리에다 쇠말뚝을 박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박았냐? 일본의 어떤 그 귀신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우 음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우 음양사가 등장을 해서 쇠말뚝을 박은 거죠. 그래서 쇠말뚝을 박음으로 해서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그래서 이 위와 아래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걸 다시 찾아내서 쇠말뚝을 뽑아냄으로써 이 다시 끊어진 정기를 잇는다라는 의미가 여기 좀 담겨져 있죠. 그래서 파묘가 앞에 관에 얽힌 이야기, 거기에는 약간 친일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뒤에 관의 이야기는 그 여우 음양사가 만들어낸 일본의 어떤 요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하나로 엮어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청산하지 못했던 일제 청산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로 이렇게 조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컬트와 어떻게 보면 되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일제 청산에 대한 이야기, 이 두 부분이 절묘하게 엮어지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항일 오컬트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보수층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좀 어느 정도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 파묘가 갑자기 흥행 바람을 확 일으키면서 전반적으로 건국전쟁에 대한 관심이 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김도영 감독이 여기에 대해서 막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냈는데, 뭐 좌파들이 열광하는 영화다, 반일주의 영화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서 이 사실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귀신이 나오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집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겸장히 비판을 하면서 붙였어요. 뭐 저는 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 싸움을 붙이는 이유는 관심을 좀 더 끌기 위함이죠. 예, 마케팅이라고 저는 봅니다. 건국전쟁에 김도영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곤 했지만, 항일 오컬트라는 말이 이게 어설프게 엮어지면 사실은 좀 욕먹을 수도 있죠. 일종의 억지로 만들어진 억텐의 국뽕, 뭐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이 작품은 그걸 아주 절묘하게 잘 엮어서 내용적으로나 구성적으로 잘 엮어놨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작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도 보다 보면 그게 다 납득이 된다, 공감이 된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의 또 하나의 개연성은 뭐냐 하면 배우들입니다. 여기 지금 배우들이 다 쟁쟁해요. 최민식,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김고은은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 건 분명한데, 최민식과 같이 나와서 하는 연기, 어떻게 보면 대결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거기에서도 자기의 어떤 기운을 절대 잃지 않고 끝까지 팍 밀어붙이는 어떤 강력한 힘을 좀 보여줍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유해진과 이도현의 앙상블이 또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컬트는 무서워요. 그래서 그 무서운 긴장감을 탁탁 좀 풀어내서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래서 영화를 보는 과정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는 배우가 유해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그 유해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도현 씨 지금 군대 갔는데 다들 그런 얘기 하죠.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그 이도현 배우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작품에서도 스타일리시한 무당, 온몸에 이제 문신을 하고 등장을 하는데
몸도 굉장히 좋고 머리도 이렇게 길고 뒤로 딱 묶으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이 잘 보이는 그런 연기를 펼친 면이 있습니다.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무속이나 이런 걸 다루면 우리가 사실 다 그 무당의 복장과 약간 옛날 그런 그림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 작품은 또 굉장히 현대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한 부분도 좀 흥미롭다. 사실 실제로 요즘 무슨 뭐 작두 도령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색동 옷 입고 앉아가지고 그거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현대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무당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김고은 씨나 이도현 씨의 무당은 굉장히 MZ세대 무당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당차면서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멋있음은 아까 말씀드린 그 K-pop 무비 장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한간에는 이제 서울의 봄을 재현할 1천만 관객 영화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도 뭐 잘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품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도 좋고 저는 작품이 좋으면서 동시에 재밌다, 대중성도 있다, 이 측면에 굉장히 좀 힘을 주고 싶은데 뭐 천만이 안 돼도 뭐 어쩌습니까? 잘 되면 좋은 거죠. 요즘 자꾸 천만 하는데 나는 뭐 천만이라는 거를 꼭 그렇게 강박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구조적으로만 좀 짧게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작품은 그림으로 보면 사실은 두 개, 세 개가 따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엉뚱한 요소처럼 보이는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코드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쇠말뚝에 의해서 우리의 원래 갖고 있던 어떤 민족 정기의 부분들이 끊어졌다가 이 작품이 그 말뚝을 뽑아냄으로 해서 다시 이어지는 이런 구조하고도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엔 또 아까 무당에 대한 설명이 됐지만 현재와 과거의 모습들, 그러니까 고전적인 형태의 어떤 무당의 모습, 스타일리시한 무당의 모습, 이게 같이 또 맞물린 부분들. 그 다음에 오컬트 장르지만 동시에 이걸 K-pop 무비처럼 아주 발랄한 방식으로 엮어놨다.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지만, 메시지가 강한 그런 작품이지만 이거를 아주 대중적으로 잘 풀어놨다. 연기적 차원에서도 보면 최민식, 김고은이 끌고 나가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어떤 힘이 있다면 이걸 좀 간간히 풀어져 나가면서 유머도 섞고 좀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이런 유해진, 이도현 씨의 연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주목된다. 이게 잘 앙상블이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이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엮어놨는가, 그 잘 맞춰지는 부분들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재미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 마치 블럭 맞추듯이, 퍼즐 맞추듯이 뭔가 다른 요소처럼 보였던 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럴 때 주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아, 이거 좀 딱 떨어지네 하는 생각. 파묘가 딱 그런 작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보셨으면 뭐 볼만한 영화고요. 오컬트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